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증권업 담당하고 있는 박용대 연구원입니다. 현재 증권업은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고 봅니다. 2022년에 나타났던 급격한 디레버리징, 즉 금리 급등에 따른 유동성 축소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의 극심했던 인플레이션은 완화 중이고요. 연준은 6월 금리의 향방을 고심하고 있지만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에 하나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시장의 관심은 피벗에 쏠려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점차 하향 안정화된다면 증권업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망에 앞서 잠깐 지난 1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시장 예상 대비 좋았고요. 증시 거래 대금 증가에 따른 위탁매매 수수료 증가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운용이익 증가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이 안정화되면서 IB 부문과 자산관리 부문의 수익이 예상 대비 좋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익 체력이 지속될 수 있냐라는 건데요. 일단 2분기는 1분기 대비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FD 사태에 따른 충당금 적립, 그리고 또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한 거래대금 감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리 낙폭이 컸던 1분기 대비 4월 중순부터 시장 금리가 소폭 상승하면서 운용이익 개선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살짝 아쉽겠지만 이 하반기 실적은 괜찮아질 전망입니다. 증시가 단기 과열됐던 4월 이후 소강 상태이지만 하반기 일평균 거래 대금은 19조 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리 하향 안정화에 따라 유동성이 위험 자산으로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부동산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용공여 이자는 CFD 사태에 따라서 단기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 하향 안정화와 증시 회복세에 따라서 완만한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리지와 더불어서 이 IB 수익 또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하반기 커버리지 기업 IB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5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B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금융 관련, 채무 보증 등에 대한 실적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금리 하향 안정화에 따라서 이 DCM 시장 회복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1분기에 회사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고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ECM 시장도 개선된 투자 심리와 그리고 또 완만한 거래대금 회복세에 힘입어서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반기에는 1,000억 미만의 중소형 IPO 위주였다면 하반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IPO 대여가 등장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산 관리와 이 상품 판매 수익 또한 금리 하향 안정화에 따라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운용이익 같은 경우에는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면 재차 확대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하반기 실적은 굉장히 괜찮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두 가지 리스크를 유념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는 CFD입니다. CFD 사업 구조상 투자자가 손실 정산을 회피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수 채권 회수 리스크를 보통 증권사가 부담합니다. 회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대손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증권사 평판 하락으로 인한 고객 이탈이 발생하게 되면 이 또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저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인 가능하겠지만 근본 사태가 증권사의 재무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향후 고객 이탈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이제 부동산 PF인데요. 이 부동산 PF 대출 관련 증권사의 우발 채무 규모는 20조 원 정도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매입 보장 대비 매입 확약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은데요. 여기서 매입 확약이라는 것은 신용 공여형으로 더 위험한 채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커버리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 위주이기 때문에 브릿지론보다는 본 PF 비중이 높고요.
후순위 채권보다는 선순위 채권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 이미 많은 충당금을 쌓은 점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최근 가동된 부동산 PF 대주단 협의체에 따라서 관련 리스크가 축소될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만기가 연장될 수 있느냐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증권업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고요. 금리 하향 안정화에 따라서 유동성이 위험 자산으로 더 유입되면서 브로커리지 수익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IB 수익은 DCM과 ECM 시장의 회복세에 따라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CFD와 부동산 PF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증권업 하반기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